저희 언니가요?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여기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몹시 떨고 있는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곧장 짐을 챙겨 서울의 어느 병원으로 향하는데요. 이 여성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이셀입니다. 저는 튀르키예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가게 된 이유는 단순한 여행이나 학업이 아닌 가족과의 재회를 위해서였어요. 제 언니는 건축사로 한국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거든요. 언니는 늘 저에게 한국의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한 번쯤 꼭 방문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 휴가에 맞춰서 언니의 초대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자마자 한국의 공기가 느껴졌어요.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였죠. 공항도 정말 현대적이고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놀랐어요. 짐을 찾고 나서 공항을 빠져나와 언니를 만났을 때의 그 반가움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사실 언니가 한국으로 이민 가고 난 뒤 서로의 일이 바쁘기도 했고 쉽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늘상 붙어 지내다가 떨어져 지낸 지 거의 3년 만에 보는 언니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고 예전보다 더 밝아 보였어요. 언니는 한국까지 오느라 고생했다며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언니를 따라 공항에서 바로 연결되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서울의 첫 인상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깨끗한 거리와 질서정연한 교통,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금방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죠. 특히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깔끔하고 시간도 정확해서 이동하는데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특히 노약자와 임산부를 배려한 좌석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지하철이 깨끗하고 편리하며 특히 서울 내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한강이 보이는 언니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죠. 강변을 따라 산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모두가 여유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언니는 저에게 한국 생활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며 한국의 명소들도 많이 구경하러 다니자고 했죠. 언니는 제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정말 멋진 곳들이 많다며 기대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대된다고 말했죠. 빨리 한국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날이 지나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며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되었죠. 한국에서의 첫날은 모든 게 낯설었지만 점차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한국에 왔으면 한식을 먹어야 한다며 저를 한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그냥 테이블이 아닌 신발을 벗고 방 같은 곳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언니가 능숙하게 주문을 마치고 몇 분이 지난 뒤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았어요. 세상에,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다양한 음식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반찬이 계속 나오길래 너무 많이 시킨 거 아니야? 하고 언니에게 물었더니 언니는 웃으며 한국에서는 원래 밑반찬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음식의 종류와 양에 정말 놀랐어요. 특히 평소에도 매운 음식을 즐겨 먹지 않았지만 한국의 매콤한 김치와 불고기의 조합은 정말 대단했어요. 언니는 자기만의 불고기를 즐기는 방식이라며 깻잎에 불고기를 싸서 먹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였지만 한두 번 먹다 보니 나중에는 깻잎의 향이 너무 좋아져서 저도 깻잎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식을 맛본 후 언니와 저는 본격적으로 서울 구경에 나섰어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매번 저를 감탄하게 했어요. 버스와 지하철이 잘 연결되어 있어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었죠.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명동에 가기로 했어요. 지하철을 타기 전 언니가 한국에서는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는데 실제로 해보니 정말 편리했어요.
또한 시간 내에 환승하게 되면 교통비도 저렴해서 경제적이었어요. 게다가 어떤 젊은 사람들은 교통카드가 아닌 핸드폰을, 다른 사람은 차고 있는 워치를 가져다 대기만 하니 바로 통과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언니에게 물어보니 한국인들은 대부분이 핸드폰이나 워치에 교통카드를 연동해서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도 놀라운데 워치와 폰으로 가능하다니. 정말 한국 사람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탑승한 지하철 안에서도 한국인들은 임산부나 노약자석에 앉지 않는 배려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언니 말로는 한국 버스나 지하철에 깜빡하고 가방을 두고 내려도 아무도 그 가방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분실물 보관센터에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명동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활기찬 분위기와 화려한 불빛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언니는 저를 다양한 화장품 가게로 데려갔고 저는 그곳에서 한국의 뷰티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평소 화장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K뷰티는 정말 최고였어요. 화장품의 색조며 종류며 너무 많아서 화장에 관심이 없던 저도 눈이 휘둥그레졌죠. 여러 가지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한 직원분께서 저에게 웃으며 다가오시더니 화장품 시연에 참가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언니 집에서 나올 때 선크림 하나만 바르고 나왔는데 화장품 테스트를 받고 몇 분 뒤 거울을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래서 다들 K뷰티에 열광하구나 느낄 수 있었죠. 거울 속에는 있는 사람이 저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화장의 힘은 대단했어요. 단 몇 분 만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마법을 경험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언니와 명동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화장을 지우기가 싫더라고요. 그때 언니가 저에게 종이 가방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아까 제가 화장품 테스트 받는 동안에 옆에 있던 직원에게 부탁해서 미리 그 제품을 다 사놨더라고요. 그러면서 화장은 스스로 해봐야지 는다고 하면서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아침마다 언니에게 메이크업 하는 법을 배웠어요. 언니 말대로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 스킬이 점점 늘더라고요. 다음 날은 예쁘게 화장을 하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경험해보러 갔어요. 한국 오면 꼭 가야 한다는 경복궁을 방문했죠. 경복궁은 조선시대의 왕궁으로 그 웅장한 건축물과 아름다운 정원이 정말 멋졌어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는데 마치 조선시대의 공주가 된 기분이었죠. 외국인을 위해 한복대여까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한국인들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 다음날 우리는 도시락을 싸서 한강으로 피크닉을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언니가 회사에서 온 전화를 받고 잠시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온다고 해서 회사에 휴가를 냈다고 했는데 언니가 담당하던 거래처에서 수입 관련 서류에 대해 문의가 들어왔다며 잠시 회사에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걸리지 않을 거라고 해서 저는 집에서 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로 간 지 2시간이 지났는데도 언니에게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기다렸을까 잠시 후 전화가 울렸어요. 언니가 사고를 당해서 지금 응급실에 있다는 전화였어요. 전화 주신 분은 언니의 회사 동료인데 언니가 회사에서 나와 가던 중에 사무실 앞에서 접촉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잠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괜찮다고 집으로 가려 했는데 사고 현장을 목격한 회사 동료가 언니를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받고 저는 손이 떨리고 언니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제 머릿속엔 오로지 빨리 병원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언니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언니 옆에는 저에게 전화를 주신 듯한 여자분과 나이든 아주머니께서 계셨어요. 아주머니는 언니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셨고 병원에 도착한 저를 보자 저에게도 놀라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인 아주머니께서도 많이 놀라셨는지 손을 벌벌 떨고 계시더라고요.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지만 언니가 차와 부딪혔을 때의 충격으로 골반 쪽과 배가 아프다고 했으니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병실로 올라간 첫날 밤 저는 언니를 간호하며 보호자간이 침대에서 자려고 누웠어요. 병원간이 침대에서 자는 것은 처음이라 조금 낯설고 불편하더라고요. 게다가 에어컨 바람이 차가워서 기침이 나기 시작했죠.
너무 갑작스럽게 나와서 이불이며 다른 짐들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같은 6인 실병실에 있던 한 보호자가 다가와 따뜻한 이불을 건네주며 음료수와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긴장이 풀려서 조금 늦게 일어났는데 같은 병실 보호자분들이 언니에게 필요한 물을 떠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동생이 많이 놀랬을 건데 푹 자게 깨우지 말라고 하셨다더라고요. 언니가 위옷을 갈아입고 싶었는데 팔의 수액 때문에 난감해하자 옆에 계시던 보호자분이 도와주셨다고 했습니다. 병원 식사 시간은 처음이라 모든 게 낯설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고 있을 때 병실 보호자분들께서는 마치 한 병실의 가족처럼 식판도 직접 내다 주시고 탕비실 위치며 병원 편의점 등 저에게 자세히 병원 생활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언니는 이런 것이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인의 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같이 지내면서 그분들에게 진정한 배려와 친절을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의 이튿날, 그날 밤에도 언니 옆에서 자려고 했지만 언니는 이제 통증도 많이 나아졌고 다른 보호자분들이 도와주셔서 괜찮으니 오늘 저녁은 집에 가서 자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이냐며 언니 옆에서 간호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저희 둘의 모습을 보고 계시던 병실의 다른 보호자분들이 걱정하지 말라며 언니를 잘 돌봐주겠다고 오늘은 집에 가서 편히 쉬고 필요한 물품들도 챙겨오라고 하시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같은 병실 보호자들끼리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면서 지내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저는 아침에 일찍 오기로 하고 그날은 언니 집으로 돌아왔어요. 첫날 에어컨 바람에 감기가 걸려서 몸이 안 좋았는데 언니 말대로 집에서 따뜻하게 하고 자고 일어나니 컨디션이 돌아오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저는 감사한 마음에 음료수를 사서 병실로 향했어요. 사실은 어제 언니가 미리 알려주긴 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런 게 예의라고 하면서요. 병실에 들어갔을 때 언니는 막 아침 식사를 끝냈더라고요. 식판을 내놓고 들어왔는데 보호자분들이 저에게 아침밥은 먹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서 외국에서 잠깐 여행 왔다고 들었는데 언니가 병원에 있어서 혼자 밥이라도 제대로 먹었겠냐고 하시면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보호자분들은 제 손을 잡고 휴게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주머니들께서는 각자 집에서 싸온 도시락과 공용 냉장고에서 본인들의 반찬을 빼서 저에게 같이 먹자고 하셨어요. 저희가 식사를 하려고 했을 때 같은 병실의 한 아주머니께서 한가득 도시락을 가지고 휴게실로 들어오셨어요. 아주머니 남편분이 오늘 퇴원을 한다면서 그동안 다들 너무 감사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다 같이 밥이라도 먹으려고 집에서 손수 음식을 해가지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길게는 몇 개월 동안 같이 서로의 가족을 간호하면서 힘들거나 기쁠 때 같이 울고 웃으면서 가족처럼 정이 많이 들어서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환자분들도 얼른 나아서 퇴원하시기를 바란다고 하며 눈시울을 적시셨죠. 이제 며칠 지냈던 저도 괜히 마음이 뭉클한데 몇 달 동안 같이 지내면서 많은 일을 나눈 분들은 정말 가족 같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알 수 없는 뭔가 끈끈함을 느꼈어요. 이야기를 마치고 아주머니께서 싸우신 도시락을 먹었는데 많은 음식들이 담겨 있었어요. 잡채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반찬들과 김치 평범해 보이는 음식들이었는데 맛은 정말 최고였어요. 언니와 식당에서 사 먹었던 것 못지않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께 혹시 식당을 하시냐고 여쭤보기도 했죠. 아주머니께서는 웃으시면서 한국 엄마들은 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한다고 하시면서 언니가 퇴원하면 더 맛있는 한식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따뜻한 차를 건네주셔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며 한국의 병원 문화와 보호자들 간의 협력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다행히 별 문제 없이 언니가 퇴원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저희를 잘 챙겨주신 보호자분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저희는 그동안 감사하다며 인사를 했고 그분들은 저희가 퇴원하는 엘리베이터까지 마중해 주시면서 저에게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다 가라며 따뜻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언니와 병원을 나오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많은 따뜻한 경험을 했어요.
병원 복도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필요한 병실을 친절히 안내해 주셨던 분. 처음이라 모든 게 낯선 한국에서 먼저 친절하게 다가와 도움을 주신 분들. 그리고 엄마처럼 제 끼니를 챙겨주시며 보호자 휴게실에서 만난 보호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의 문화와 관습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주머니들께서는 자신들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시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위로해 주셨죠. 그리고 퇴원하는 날 옆 침대 보호자 아주머니께서 손수 만든 음식을 건네주며 건강을 기원해 주었어요. 제가 그날 음식을 너무 맛있게 잘 먹는 것을 보고 일부러 집에 가셔서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보자기에 쌓여진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을 받으며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니의 퇴원 후 어느덧 한국에서 마지막 날 우리는 한강으로 피크닉을 갔어요. 한강은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강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곳이라고 했죠. 우리는 피크닉 매트를 깔고 준비해간 음식을 꺼내놓고 한강의 경치를 즐겼어요. 맑은 하늘 아래서 강바람을 맞으며 먹는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배드민턴을 치는 가족들,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언니와 저는 한강에서의 시간을 정말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다니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언니에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와 배려, 그리고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도 언니처럼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했죠. 언니는 웃으며 한국 로펌으로 취업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병실에서 만난 따뜻한 한국 아주머니들, 한강에서의 피크닉, 그리고 한국 곳곳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들까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생생하게 제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멀어지는 한국을 보며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면서 매일 일에 치여 살았던 제게 이번 한국으로의 여행은 제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일상의 바쁜 삶 속에서 놓치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되찾은 느낌이었습니다. 튀르키예로 돌아와서도 자꾸 한국이 생각났고 한국에 관한 영상을 찾아보는 제 자신을 보며 저는 새로운 도전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으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한국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한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 전공이 법학이기 때문에 튀르키예와 한국 간의 법률 교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물론 변호사를 그만두고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무언가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될지 정말 기대돼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